휴가 1년에 공식적으로 며칠 주나요? 저희 회사는 25일 줍니다. 와, 진짜 많다. 한국 슈퍼셀에 이제 지원을 하시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내셨는데 그쪽에서 이제 인터뷰를 보시게 되었어요. 예, 한국 슈퍼셀에서 선희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컨택을 하시게 된 걸까요? 학교 졸업할 때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외에 이제 그 뒤에 취업하고 나서 계속 게임 회사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때 추가로 제작했던 이미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서 그때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는 아마 뭐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이랑 어, 대부분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생각엔 그게 컨셉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이었고 이제 아마 뭐 배경 그림이 들어간 캐릭터는 뭐 한 두세 장? 이제 그때 제가 입사할 때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분이 이제 한국 슈퍼셀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아티스트 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분이 아티스트고 하다 보니까 HR에서 이제 조금 걸러서 보내주면 그걸 한국 사무실에 있는 아티스트 분이 보시고 이제 골라서 면접을 봤는데 어, 아무래도 마케팅이다 보니까 보통 일반 게임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컨셉 작품들보다는 이렇게 뭐 캐릭터 그림을 그렸을 때 뭐 드로잉이나 페인팅이 얼마나 어, 뭐 쓸만하게 작업이 되었는지 그런 걸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한국 슈퍼셀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본사 홈페이지에서 채용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입사 지원을 했고요. 뭐 보통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뭐 레주메, 커버 레터, 이렇게 포트폴리오 링크 이렇게 보내서 연락을 했고 제 기억에는 한 달 안에 답변이 왔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면접을 본 건 HR이랑 이제 스크리닝 면접을 했는데 HR이랑 하는 면접은 일단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영어를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스크리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얘기를 해보고 느낌이 괜찮은 것 같으면 이제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슈퍼셀 같은 경우는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다른 회사도 다 그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입사할 때는 한 면접을 7번 정도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인터뷰 진행을 아예 핀란드 본사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때 이제 뭐 지금도 그렇고 그 슈퍼셀은 사원이 굉장히 적어서 HR이 미국이랑 헬싱키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HR 같은 경우도 외주를 준다고 들었거든요. 뭐 헤드헌터를 뭐 한국에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도움을 받는다고 듣기는 했는데 일단은 첫 스크리닝은 다 헬싱키를 통해서 했었어요. 그때는 뭐 미국이면 미국에 있는 HR이 받겠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헬싱키에서 봤었고 그래서 첫 스크리닝은 그 헬싱키에 있는 친구한테 받고 그리고 저도 테스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테스트 중에 가장 빡세긴 했어요. 뭘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테스트 했던 게 어, 로딩 스크린 컴포지션을 짜는 스케치를 5개를 보내라 그랬나? 도쿄 게임쇼에 나간다면 뭐 길이 이 높이 이 가로 길이에 있는 전광보드에 일러스트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넣겠느냐. 그래서 썸네일이랑 뭐 스케치를 한 5개 정도 보냈었고요. 분비치 캐릭터의 일러스트레이션을 풀 렌더링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는 로딩 스크린 작업이 반 정도 된 이미지를 주고, 네가 아트 디렉터라면 이거를 어떻게 디렉팅을 해서 파이널라이즈 하겠느냐. 그래서 아트 디렉팅 그 쿼트를 남겨서 보내는 거였어요.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디렉팅을 하는 걸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였는데 그, 그 테스트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 사무실에 음, 계신 분이. 그래서 되게, 예, 네. 되게 좀 독특하네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뭐랄까, 피드백에 관련된 것까지 아트 테스트에 넣는 케이스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근데 들어보니까 되게 잘 짜여진 구성 같기도 해요. 네, 그 뒤로 이제 제가 헬싱키에 와보니까 저희는 워낙 외주를 많이 주게 돼서
이렇게 사원을 가능하면 늘리지 않으면서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팀이 외주를 주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좋든 싫든 피드백을 주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아티스트 분이랑 면접을 보고 그 사무실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만나고 그리고 GM이랑도 면접을 보고 그리고 회사 CEO랑도 면접을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팀의 아티스트는 이제 한국 슈퍼셀에 있는 아티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 HR 면접이랑 아트 테스트는 헬싱키 팀이랑 하다가 이제 온사이트로 넘어가서 이제 팀 아티스트를 만나는 것부터는 한국 슈퍼셀이랑 같이 하시고요. 네네네. 이제 뭐 스크리닝이랑 테스트까지는 헬싱키에서 받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실무를 같이 하게 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한국 사무실 인원이 7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7명 전부를 다 한 명씩 만나가지고 그래서 면접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때는 슈퍼셀이 아직 모든 사원을 다 CEO가 본다. 이래서 마지막 CEO 면접까지 봤던 것 같아요. CEO랑은 무슨 대화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너 타운홀 몇이니? 이거 물어보고요. 이제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열정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CEO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 잘 없는데, 그 전에 워낙 면접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뭐, 네가 한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니?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뭐, 나한테 궁금한 거 없니? 이러길래 저는, CEO니까 그럼 좀 큰 걸 물어봐야지. 막 이래서, 뭐, 너희 회사에서는 RPG 같은 거 안 만드니? 뭐, 스토리 있는 게임 안 만들어? 이랬는데, 안 만들겠다고 아주, 아주, 단언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들 거야.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한국 슈퍼셀 CEO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아니요. 본사 CEO요. 그러니까 그 한국 실무진 만나고 그다음에 최종으로는 그 헬싱키 CEO 약간 그 뭐지? 화상으로 그럼 인터뷰 또 보신 거예요? 네네네. 어. 대부분 다 화상이었어요. 저희가 아직 뉴욕에 있을 때 면접을 시작했기 아, 때문에. 아, 아. 아, 그래서 7번이 됐구나. 그러니까 HR 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티스트 한 명 한 명 다 콜을 하신 거구나. 예. 근데 사무실에 계신 분 한 두세 번 묶어서 한 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어. 6번이 됐어요. 4~5개월 걸린 것 같아요. 총. 아, 입사할 진짜요? 때까지, 예. 하긴 그래서 뭐, 그쪽에서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사시기는 어떤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좀 그런 뭐 적막함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뭐 약간 외국인으로 살기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빼면 사실 굉장히 살기 좋아요. 음, 음, 네, 뭐, 외롭고 이런 것만 잘 해결되면 음, 사실은 너무 건강해요, 나라가. 네. 음, 그리고 전 국민들이 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어서, 음, 뭐, 아무한테나 말 걸어도 다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그런 막 유럽에서 겪는 말이 안 통해서 겪는 그런 고통도 잘 없고, 음, 음식도 굉장히 건강하고, 뭐,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 북유럽은 굉장히 휴가도 많이 주는 편이고, 음, 그리고 업무도 많이 안 시켜요. 많이 안 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업무를 많이 안 시킨다기보다는 뭐 한국처럼 뭐 야근이나 회식 같은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음, 물론 뭐 내 업무가 밀려서 내가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뭐 부장님이 안 가서 나도 못 가. 뭐 아니면 뭐 누가 회식하자고 해서 우리도 회식 가야 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음, 뭐 그리고 굉장히 유동적이고요. 음, 뭐 점심시간에 은행 가야 돼서 뭐 그냥 자리 비우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음, 예, 애기 있는 집은 뭐 세네시면 가요. 나 딸 데리러 가야 돼서 가. 근데 아무도 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음, 정말 업무에서 내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업무가 아닌 이상은 아무도 달 터치하지 않아요. 음. 휴가 1년에 공식적으로 며칠 주나요? 저희 회사는 25일 줍니다. 와, 진짜 많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공식 공휴일 빼고 25일 쉴 수 있는 거죠. 네네. 와서 살아보시면 왜 25일 쉬는지 조금 알 것 같긴 해요. 왜요? 저희, 뭐 핀란드는 막 이런 식이거든요. 6개월 동안 해가 있으면 6개월은 해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 어두운 타이밍에도 너무 힘들고 그런 게 있어서
예, 날씨 탓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기운을 못 아. 냅니다. 그러면은 직장 내 분위기는 어떤 편이에요?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사람이 적으니까 막 서로 다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고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런 거 많이 기대했는데 음, 1g도 없습니다. 비즈니스 관계. 네, 핀란드 사람들은 원래 직장에서 친구를 잘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조금 같이 어울리게 되더라도 대부분 외국인 친구들이랑은 많이 어울리게 되거든요. 음, 다들 집도 멀리 있고 이러니까 좀 뭉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핀란드 사람들이랑 전혀 친해지지가 않네요. 음. 가족들과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네. 굉장히 개인주의가 이렇게 뭐라고 프라이버시를 서로 이렇게 지키려고 음, 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음. 미국도 사실 프라이버시 굉장히 잘 지키는 쪽인데 여기서 계시다가 갔는데도 그렇게 느끼실 정도면은 굉장히 또 이제 약간 벽이 있나 보네요. 네, 유명해요, 얘는. 아,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 터니 씨께 듣기로는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 화들짝 다 놀란다고 사람들이. 네. 그런 스몰 톡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네, 못 견뎌 해요. 왜 그런 걸 막, 왜 물어봐? 약간 이런. 그래서 말 걸면은 대답은 해줘야 되는데 말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래요. 되게 당황해요. 저한테 되게 잘 맞을 거예요. 저도 스몰톡 진짜 싫어하거든요. 특히 네, 영어로 스몰톡 하면은 말하는 거 너무 피곤한데, 사실 업무에 그 영어의 어떤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근데 스몰톡에 이거 맞아요. 쓰고 나면은 일할 때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 또 사람들이 막 미팅 전에 그 마 뜨면은 또 막 계속 말 걸잖아요. 뭐, how was your 맞아. weekend? 막 이러면서 말 걸면은, 나 좀 냅둬 좀. 아, 맞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역시 나는 북유럽 체질이다. 꼭 와서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 슈퍼셀에서 핀란드 슈퍼셀로 넘어가시면서 이제 핀란드 취업 비자를 받으셨죠.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본 바로는 이제 핀란드는 취업 비자에는 뭐 A 타입 레지던스 퍼밋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H1B 취업 비자를 받으셨잖아요. 네. 여기와 비교해서 그 핀란드의 그 비자 심사 과정은 얼마나 까다로운 편인가요? 네. 핀란드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IT 업계를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로비오나 슈퍼셀 같은 게임 회사들은 다 굉장히 외부 인력이 많아요. 외부 인력? 외국인 인력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고용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도 입사하고 나서 외국인 고용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난 걸 봤기 때문에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비자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핀란드에 들어가서 보통 한국 사람들은 3개월 정도는 아마 핀란드에서 바로 머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 비자로. 그래서 저는 먼저 이사를 한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도와줘서 그 레지던스 퍼밋을 넣었는데요. 어, 저는 전혀 문제 같은 걸 못 느끼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흘러가서 정확히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하시는 회사가 규모가 조금 있거나 어,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던 회사라면은 이제 비자 같은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입사하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분은 핀란드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직접 취업을 하셨는데, 비자 심사하실 때 특별히 까다로웠던 부분은 거의 없었고, 대신 핀란드에서 학위를 딴 게 아니고 바로 취업하실 때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추가 서류 같은 거는 미국 비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씩 겪는 왜 EU 밖에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지, 이런 서류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회사에 요청을 하면 다 준비를 해주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보실 때도 특별히 까다롭게 하는 질문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음, 이게 확실히 정부가 그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이냐에 따라서 이 비자 심사의 과정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핀란드는 그 게임 업계 연봉 수준은 어떤 편인가요? 이게 북유럽 물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 못 버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도 그렇죠. 네. 미국도 그냥 엑스만 보면 한국이랑 비교해서 되게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 세금 생각하고 여긴 또 이제 집값이 비싸잖아요. 이제 월세가 네. 없이, 아니, 전세가 없이 다 월세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체감하는 그런 이제 저의 어떤 연봉의 수준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선희 씨가 느끼기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랑 비교해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비교하기 까다롭긴 한데, 그냥 뭐 세금 제하고 물가 제하고 이런 통장에 남는 돈이 얼마냐 이러면, 어, 저는 핀란드에서 조금 더 많이 모은 것 같긴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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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면 핀란드는 굉장히 소비도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싸진 않거든요. 월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만한 월세는 아니지만, 오히려 뭐 먹는 데 드는 돈, 뭐 사 입고 나가서 노는 돈 이런 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절약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는 편이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또 아마 회사마다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클리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핀란드에 와서는 의료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습니다. 음. 미국에서는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직업으로서 컨셉 아티스트의 단점과 장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사실 정확히 컨셉 아티스트는 아니고 제너럴리스트지만 뭐 컨셉 아트 작업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컨셉 아티스트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상상했던 컨셉 아티스트의 모습은 그림을 정말 많이 그리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냥 그림 굉장히 잘 그리고 창의성 있는 그림을 만들고 뭐 커뮤니케이션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는 학교에서 배운 정도의 커뮤니케이션만 상상을 한 거예요. 뭐 피드백을 주면 그걸 잘 이해하고 그걸 반영만 할 줄 알면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제가 직접 작업을 해보니까 특히 일러스트레이션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컨셉 아트는 굉장히 실용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뭐 따라야 하는 룰도 굉장히 많고 또 같이 작업하는 분들한테 디자인을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단점이라면 어, 이게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혀야 되는 점? 물론 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시거나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랑 마음이 잘 맞으시면 오히려 더 시너지를 받아서 작업물이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같이 일하는 팀원 중에 나랑 뭐 예술적 감수성이 굉장히 다르다든지 취향이 달라서 조율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앞으로 끌어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좋은 작품이 왜 안 나오지 하는 고민은 되게 좋은 고민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넘어가지 하는 고민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직접 겪기 전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장점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다들 컨셉 아티스트가 되셨을 테니까, 제가, 제가 상상해서 제 손으로 만든 컨셉이 이렇게 실현됐을 때 보람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게 만약에 뭐 잘 돼서, 이게 이번에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서 보기 쉽다, 예쁘다, 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만족스러운 거는 제가 게임을 할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보람 있는 작업이 뭐 큰 장점이 아닐까 하네요. 저도 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로 공감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컨셉 아티스트로 일을 하면서 약간 인간으로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커뮤니케이션도 진짜 못하고 특히 제 상사들이랑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좀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저같이 커뮤니케이션 못하는 사람들이 제 아래로 들어오면서 확실히 느낀 거야. 진짜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약간 역지사지, 뭐 약간 이제 그런 케이스를 많이 거치면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 사람이 됐고,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사실은 해외에 있으면서 뭐 해외에 있으면서라기보다는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입사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한국 분들을 많이 봤어요. 뭐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이제 면접에 오신 분들이나 이제 입사하려고 입사 지원서를 넣으신 분들을 제가 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한국 분들이 영어 때문에 많이 떨어지세요.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데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뭐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영어로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만약에 아티스트시라면 좀 유리한 것도 있어요. 뭐 막 영업하는 사람처럼 영어를 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뭐 너무 유창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정말 한국에서보다 훨씬 큰 기회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한번 살아보는 것도 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사실 한국 분들은 실력에 출중하셔서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영어만 잘하시면 정말 큰 기회가 많기 때문에 꼭 멀리 가주시고 핀란드에도 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늘 찾고 있거든요. 저희는 광고가 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북유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 슈퍼셀이라는 이 회사가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 혹은 이제 제가 그 지인들로부터 들었던 다른 게임 회사 문화랑은 굉장히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진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 슈퍼셀만의 굉장히 또 유니크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게임을 만드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이런 회사에 대해서 네, 소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늘 인터뷰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임선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